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요일 좀 잘 마무리하고 계세요? 자,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우리 보수 정당의 문제점 이야기를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의 계기가 된 거는 황교안 전 미통당의 대표가 이번에 뭐 내가 죄인입니다. 뭐 이런 책을 하나 냈다고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민감한 때잖아요. 근데 이 책을 왜 냈을까? 그리고 이 책의 이 구성이나 이런 걸 보니까는 일종의 대담집이에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이렇게 맨날 데리고 다니고 아꼈던 김우석이라는 그 당의 뭐라고 할까요? 뭐 정책특보 뭐 이런 사람하고 일종의 대담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나온 거를 보면은 뭐 내용은 그렇게 크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나는 뭐 총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월 1회 만났다. 그리고 나는 최순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다른 사람이라든가 정치권의 이런 사람들처럼 최순실에 대해서는 일종의 언론이나 뭐 찌라시를 보고서 알게 됐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이래서 황교안의 회고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국민의 힘을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국민의 힘이 이렇게 힘이 없고 또 때로는 국민의 지민이 이런 조롱을 받는 거는 왜겠습니까? 결국은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4.15 총선을 완전히 폭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서 4.15 총선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지금도 상처가 깊으실 거예요. 저도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권에서 이제 물러나서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이제 사람이 돼갖고 4.15 총선을 치렀지만은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치렀습니다. 작년에 투표를 할 때 혹시라도 이 나온 사람이 이 공천을 한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사람 안 찍게 되면 어떡할까? 코로나에 이렇게 줄 서서 그래서 사전 투표를 막 기를 쓰고 가서 했고 아마 저 같은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을 찍어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미래통합당에서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선거라는 거는요. 진짜 선대본부장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선대본부장은 당대표예요. 근데 황교안 그 당시에 당대표의 그 행보라든가 이거는 고구마 하나 먹은 것 같았고 또 완전 찌질이 행보였어요. 첫째가 종로에 나가라 이런데 미적미적대면서 안 나갔죠. 자기는 대권으로 가야 되는데 종로에 나가게 되면은 자기가 혹시라도 여기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래가지고 종로에서 미적미적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저기 사람을 만나지는 않고 무슨 이렇게 소독통 같은 거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그런 이제 골목길 막 누비는 이런 거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혀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황교안 대표가 했던 이거죠. 자, 그렇게 밀려가지고 나갔지만은 황교안 대표는 일종의 정치의 승부사로서의 역할 또는 그런 상징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공천을 진짜 잘못한 거예요. 뭐 종로의 조직을 그 박진한테 받는다 이래가지고 언제적 박진입니까? 여러분. 저보다도 오래전에 이제 정치에서 손을 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박진의 경우에는 뭐 돈을 받았네 여러 가지 이제 의혹도 있었고 그랬죠. 근데 그런 사람을 경기고등학교에 뭐 선후배 사이라고 하면서 공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박진은 강남을에서 공천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공천의 과정 역시 황교안 대표가 엄청나게 실수를 한 겁니다. 가장 큰 실수는 뭐냐? 자신의 대선 가도에 뭔가 장애가 되거나 갈아 고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쳐버린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여러분? 홍준표였어요. 자, 홍준표 선수를요. 홍준표가 하겠다고 한 양산에서 말하자면 그대로 공천을 해주고 해주기까지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결국 홍준표는요, 무소속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홍준표를 제대로 이 미통당에서 공천을 해줬으면은 이 대구에 이인실이라는 사람은 이 배지를 달았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일석 확보죠. 그 다음에 양산에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양산에 있는, 말하자면은 이 여러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홍준표는 무소속으로 해주고 이인실이라는 사람 날려버리고 아주 최악의 공천을 한 거죠. 그리고 김태호도 공천을 주지 않았고, 그리고 이상하게 황교안 표에 막 이렇게 점을 찍은 사람들을 다 공천을 준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는 뜻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제 책을 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내면서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정말 황교안 대표는 그동안 자기가 한 거를 생각을 하면은요, 좀 그냥 찌그러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황교안이라는 인물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정말 역사의 현장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은 이 4.15 총선의 흑역사의 장본인이에요. 그렇다면은 황교안 대표는 정치적으로 정무감각 제로라는 거를 그동안 여러 상황 속에서 보여줬으면은 이제는 역사의, 정치의 이 근처에도 정말 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죄인입니다, 이 책을 황교안 대표가 왜 냈을까요? 전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정치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리고 정치에 리바이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숟가락 얹고 싶어서 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죄인 정도가 아니에요. 보수 괴멸의 장본인이에요. 황교안 대표가 그 당시에 제대로 공천을 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정말 용감하게 자기 자신을 던질 줄 아는 정치적인 패기와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졌더라면 4.15 총선에 이 처참하고 참혹한 보수의 괴멸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보수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 선거, 물론 여론조사에 문제는 있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씩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이 상이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은 지금 국힘당의 지지율을 지탱해주는 일종의 국힘당을 불임정당으로 만들어주지 않는 최소한의 이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수 유권자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제대로 투표 안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즉 미래통합당이라는 정당을 이끌어갔던 당대표였던 황교안의 미래가 없는, 통합이 없는, 그야말로 과거지향적이고 또한 분열지향적인 자기의 사심 정치로 망친 겁니다. 그렇다면 황교안은요, 그냥 찌그러져 있어 줘야 되는 거예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 줘야 되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자신이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했더라면은 이런 책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조용히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참회하고 내가 회개한다. 그리고 나의 탐욕과 나의 찌질함과 나의 용렬함으로 지금 국힘당이 공천을 못 해가지고 정말로 한심하게 돼버렸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잊어주시고, 어떻게 보면 잊혀진 정치인이 되기 위한 몸부림을 쳐도 시원찮은 겁니다.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거나 완전히 사라져 주는 것, 이것이 적어도 황교안이라는 보수의 괴멸의 장본이었던 이 실패한 정치인의, 말하자면 죄값을 치르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든 정당입니까? 우리 보수가 어디까지 정말 희생을 해가지고 지지했던 미래통합당입니까? 근데 그 미래통합당의 4.15 총선을 앞뒤로 해서 벌어졌던 일들은 정말로 지금 다시 생각해도 혈압 오르고 뒷목 잡을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런 책을 쓰면서 최순실이하고 어떻다. 뭐 윤석열이 어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우리의 전국이 한가합니까? 저는 진짜 황교안 씨에게 또 한 번 실망했습니다. 제발 사라져 주십시오. 우리의 눈앞에서. 그리고 자연인 황교안이 돼가지고 뭐 자연에 산다. 이런 프로그램에나 출연하면 모를까. 이 나라를 위해서 당신은 정말로 모자라고 함량미달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모자란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정치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을 잊게 한 사람, 문재인의 횡포와 대깨문의 오만 방자함을 잊게 한 사람이 바로 황교안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인답게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내일 11시에 전여옥TV 여옥대첩에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